더 이상 빌붙을 데가 없어졌다. 18살 소연은 마지막 친척집 현관 앞에 선 채 삶의 벼랑 끝을 실감했다. 등 뒤로 쾅 닫힌 문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소연의 손에는 겨우 이불 한 채와 옷까지 몇 벌이 든 가방뿐이었다. 어릴 적 가게 파산으로 부모님을 잃은 후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지막 친척마저 소연을 내쫓은 것이다.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소연은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포장마차 설거지. 그렇게 1년을 버텨 겨우 고시원 방 한 칸을 얻었다. 그리고 2년, 3년. 20살, 21살, 22.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연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 거야. 반찬가게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소연은 꿈을 키웠다. 요리에 재능이 있던 소연은 남들이 버리는 식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었다. 버려질 과일로 만든 잼은 주방장도 인정할 정도였다. 25살 소연은 마침내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다. 월세가 싼 골목 안쪽, 간판도 없는 자그마한 공간이었다. 첫날은 단 3명의 손님만 왔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만든 디저트를 골목 입구에서 나눠주며 홍보했다. 한 입 맛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순간 소연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는 처음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 달 후 가게 앞에는 줄이 생겼다. 3개월 후에는 예약 없이는 맛보기 어려운 디저트 가게가 되었다. 소연은 직원 1명을 채용했고 2년 후에는 가게를 확장했다. 골목 안쪽에서 대로변으로 간판 없는 가게에서 소연의 달콤한 위로라는 간판이 달린 세련된 가게로 탈바꿈했다. 30살 소연은 이제 직원 5명을 둔 사장이 되었다. 한때 소연을 무시하던 친척들이 연락해왔을 때도 소연은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도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소연의 삶은 소연이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사장님, 대형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디저트를 입점시키고 싶대요. 직원의 말에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과거를 떠올렸다. 18살 그날 친척집 현관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때의 소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성공이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연은 꾹 참았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연락처 남겨달라고 하세요. 조건을 검토해봐야죠. 소연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업가였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소연 자신의 힘으로 걸어온 길이었다. 백화점 입점 이후 소연의 디저트 가게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소연의 달콤한 위로는 이제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작지만 탄탄한 브랜드가 되었다. 32살의 소연은 이제 직원 20명을 둔 사업가로 성장했다. 가게가 번창하던 어느 날 백화점 식품 담당 구매팀장이 특별한 요청을 해왔다. 소연 대표님, 다음 주 신제품 시식회에 우리 회사 회장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쪽 디저트가 회장님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소연은 특별 시식회를 준비했고 그날 백화점 구매팀장과 함께 온 한 남자가 소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구매팀장과 함께 온 회장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부장이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소연의 디저트를 맛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는 처음 먹어봅니다. 특히 이 자몽 타르트는 정말. 민준의 솔직한 감상평에 소연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시식회가 끝난 후 민준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디저트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대화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민주는 공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따뜻하고 성실한 성격의 민주는 소연이 걸어온 길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정말 대단해요. 소연 씨는 모든 걸 혼자 이루셨잖아요. 저는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왔을 뿐인데. 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소연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소연에게 낯선 감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소연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소연이 새 매장 오픈으로 바빠 약속에 늦게 되었을 때였다. 소연은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레스토랑에 도착했지만 민주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시간 맞추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날 이후 소연은 민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4년이 지나고 36살이 된 소연은 민준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부모님께 소연 씨를 소개하고 싶어요. 사업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민준의 말에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처럼 고아로 자란 사람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민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소연은 용기를 냈다. 만나 뵐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요. 우리 부모님은 열린 분들이에요. 소연 씨를 좋아하실 거예요. 소연은 민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18살 그날부터 소연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왔다.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소연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첫 만남 날짜가 다가왔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며 옷장 앞에 서 있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7시에 부모님 댁으로 오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소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 소연은 가장 정중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이었다. 선물로는 직접 만든 수제 과일청과 디저트 상자를 준비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현관 앞에 선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민준이 문을 열어주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왔구나. 걱정 마.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거실에 들어서자 민준의 부모님과 함께 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민준의 여동생 민지였다.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다. 안녕하세요. 소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다.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는 선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아, 그래. 민준이가 얘기 많이 하던 소연 씨구나. 앉으세요. 김 여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민준의 아버지 박상무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우리 민준이가 사업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요. 김 여사의 말에는 칭찬보다 의문이 더 묻어 있었다. 민지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게 웃었다. 언니는 어떤 사업을 하세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지만 3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소연의 대답에 김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아, 그러니까 제과점 같은 거군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수제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민지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언니는 빵 만드는 사람인 거네요? 소현은 불편함을 감추며 미소 지었다.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주로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테이블에 앉자 김 여사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소현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소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테이블에 순간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랬군요. 참 안 됐네요.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 우려가 더 컸다. 소현은 금방 알아차렸다. 이 가족에게 자신은 아들이 데려온 배경 없는 장사꾼일 뿐이었다. 장사하는 집안은 보통 힘들어요. 김 여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어야 하고 휴일도 제대로 없고. 민준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소연이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예요. 백화점에도 입점했고 직원도 많이 있어요. 김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않았다. 여자 혼자 사업하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 세상 험한 줄 모르고. 소현의 가슴에 불편함이 커져갔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신뢰할 수는 없었다. 소현은 입술을 꾹 깨물며 침묵했다. 첫 만남 이후 2주가 지났다. 소현은 민준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봤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오늘은 정식 상견례 날이었다. 고급 한정식집, 민준의 가족들이 먼저 도착해 소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민준의 누나 민서까지 자리에 함께했다. 민서는 유명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전문직 여성이었다. 김 여사가 소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오늘은 정장도 안 입고 오셨네요? 소현은 당황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이 아니라서. 우리 민서는 항상 정장 차림이잖아. 전문직이니까 당연하지. 김 여사의 말에 민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불편한 기색으로 화제를 돌렸다. 소현이 가게가 이번에 새 지점을 내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죠? 김 여사는 대꾸하지 않고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상무가 처음으로 소현에게 말을 걸었다. 소현 씨, 그 가게. 월 매출이 얼마나 되나? 민준이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 그런 건. 괜찮아요. 소현이 민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세 지점 합쳐서 월 평균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무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 그럼 순이익은? 아버지.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소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평균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다예요? 우리 민준이는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데. 어머니, 제발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김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가게는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경기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그런 데야. 민지가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 같은 장사하는 며느리 들이면 우리 집안 체면이 안 서요. 친구들 다 변호사, 의사, 교수 부인인데. 민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디저트 가게. 결국 과자 파는 거잖아요. 우리 민준이 같은 남자가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어울리지 않죠. 소현의 손끝이 떨렸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다. 첫 만남의 불편함은 긴장 때문이라고,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무시였다. 소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죄송하지만 소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도 제 인생 제 힘으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소현에게 쏠렸다. 망한다 망한다 하시는데 제 가게는 7년째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금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고요. 김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젊은 사람이 말대꾸가 심하시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과자 파는 일이라고 무시하시는데 그 과자가 백화점 식품관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와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소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소현의 단호한 목소리가 테이블을 지배했다. 김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는 소현의 손을 꼭 잡은 채 가족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제가 하는 일을 그저 과자 파는 일이라고 깎아내리시는데 그 일로 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왔고 20명의 직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현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지금까지 삼켰던 말들이 물꼬를 트고 쏟아져 나왔다. 18살에 집을 나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 디저트 가게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제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겁니다. 박상무가 헛기침을 했다. 민서와 민지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소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도 제 인생 제 힘으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망한다 망한다 하시는데 매출은 지금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습니다. 김 여사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 씨 월급의 3배는 벌고 있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요? 제 가게는 7년째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씩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시면 직접 확인하세요. 소연이 핸드폰 화면을 켰다. 가게 예약 시스템과 매출 현황이 담긴 앱이 열렸다. 오늘 하루 예약만 80건이 넘었고 이번 달 매출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게 제 가게 3곳의 실시간 예약 현황입니다. 지금도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소현은 화면을 김 여사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건 매출 현황이에요. 저희 가게는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김 여사는 화면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박상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건 최근 받은 백화점 입점 제안서예요. 5개 지점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소현의 말에 박상무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자세히 숫자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눈에는 약간의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민지가 민서에게 속삭였다. 저게 정말이야? 민서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회계사로서 저 숫자들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요. 소연의 눈에서 결연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소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소연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소연이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소연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 여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도 없었고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적도 없었다. 박상무가 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다. 그렇군.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 그의 말에 민지와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소연의 사업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기 때문이다. 백화점 입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박상무가 계속해서 말했다. 품질 관리도 엄격할 텐데 어떻게 유지하나? 소연은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는 모든 재료를 직접 선별해서 사용합니다. 매장마다 품질 관리 담당자가 있고
매일 아침 본사에서 품평회를 진행해요. 박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관심이 깃들었다. 재미있군. 창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지? 김 여사가 불편한 기색으로 끼어들었다. 여보, 그런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편의점과 포장마차에서 번 돈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가게였죠. 그 후로는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고 최근에야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주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이는 단 한 번도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힘으로 일군 거예요. 박상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사업가로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대출 없이 사업을 키운다는 건 엄청난 자금 관리 능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박상무가 물었다. 내년까지 5개 매장으로 확장하고 그 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상황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남편마저 소연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도 김 여사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장사하는 며느리는 집안 행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애도 제대로 못 키우잖아. 민서가 재빨리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집안 행사가 많은데 가게 때문에 못 오면 곤란해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미소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제 사업은 이미 체계가 잡혀 있어서 제가 꼭 있어야만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능한 매니저들이 있고 필요할 때는 제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민지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장사하는 집안은. 소연이 민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민지 씨, 혹시 크리스마스에 소연의 달콤한 위로 케이크 먹어봤나요? 민지가 눈을 깜빡였다. 네. 그거 예약 엄청 어렵다던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특별히 예약해드릴게요. 제 케이크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민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이내 혼란스러워졌다. 그녀가 동경하던 디저트 가게의 주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소연이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 가게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요. 셀럽들도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죠. 김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수치가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 김 여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연이가 만드는 디저트는 예술작품이에요. 온라인에서 유명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상무는 소연의 사업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조언까지 해주었다. 민지는 소연에게 케이크 예약 방법을 물어보고 있었고 민서도 마지못해 소연의 경영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직 김 여사만이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아들을 장사하는 여자에게서 떼어놓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박상무가 소연에게 말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가게 한번 구경하고 싶네. 사업 얘기도 더 들어보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소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과 소연이 식당을 나서며 인사를 하자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그래도 사업하는 며느리는 집안 체면에 안 맞아. 이번에는 박상무가 아내의 말을 끊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소연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잖아. 김 여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소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민준과 소연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했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특히 어머니가. 소연이 발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오늘 당신 가족들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민준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들도 이제 알게 됐어. 소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민준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 특히 김 여사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 소연은 여전히 그저 장사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새로운 디저트 레시피를 테스트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연아, 어머니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김 여사의 진심이 궁금했지만 또 다른 불편한 만남은 원치 않았다. 미안해요. 오늘은 새 매장 오픈 준비로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니께 다른 날로 잡자고 할게.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밤 내린 결정을 민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김 여사와 같은 시어머니와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아무리 민준이 자신을 지지해준다 해도 가족의 반대는 결국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이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 여사였다. 그녀는 혼자 왔다. 소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이제 막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김 여사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진열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디저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생각보다 멋진 곳이네요.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은 김 여사에게 자리를 권했다. 창가 쪽 테이블 가게에서 가장 좋은 자리였다. 직원들은 뒷정리를 마친 후 모두 퇴근했고 가게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소연이 물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소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김 여사는 계속해서 가게 내부를 살펴봤다. 벽에 걸린 상패들과 매거진 인터뷰 액자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이게 다 소연 씨가 받은 건가요? 김 여사가 상패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작년에 젊은 사업 가상을 받았고 올해는 식품산업혁신상을 받았어요. 김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소연이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마주 앉았다.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씨와 헤어지라고 오신 거죠?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매출과 성장세를 보셨으니 이제는 사업적 가치는 인정하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장사하는 며느리는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셨잖아요. 김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 씨, 내가 사과하러 왔어요. 이번엔 소연이 놀랄 차례였다. 어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나를 꾸짖었어요. 평생 장사 얘기만 듣고 살았으면서 남의 장사는 그렇게 무시하냐고. 소연은 말없이 김 여사를 바라봤다. 사실은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우리 집안도 원래는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죠.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셨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고 남들이 장사꾼 딸이라고 무시하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소연은 김 여사의 눈물을 보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완고함 뒤에는 자신의 고단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현 씨를 보니 우리 때와는 달라요. 요즘은 장사도 이렇게 세련되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김 여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어제 저녁에 딸들이 소현 씨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소현은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민준이가 소현 씨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김 여사는 소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해요, 소현 씨. 내 편견 때문에 상처를 줬네요. 소현 씨가 우리 민준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소현은 김 여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김 여사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그럼 우리 민준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소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 김 여사의 변화를 보며 그들의 관계에도 희망이 있음을 느꼈다. 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소현은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셔야 해요. 김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소현 씨의 일을 존중하고 지지해 줄게요. 다음 날 소현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소현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민준을 기다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